삼성전자 부회장 집행유예 판결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재판 결과에 공감한다는 답변은 35.7%, 공감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은 58.9%로 국민 10명 중 6명은 공감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공감하지 않는다 58.9% 답변 속에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는 강한 답변은 44.3%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2월 1주차 국정수행평가를 집계한 결과 긍정은 62.9%, 부정은 32.4%를 기록했습니다. 펜스 미 부통령 전략적 인내시대 종료 대북 강경 메시지, 북한예술단 만경공호 방남 논란 등으로 주초엔 소폭 하락했지만 평창올림픽 보도가 증가하면서 주 중반에는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각종 이슈에 대한 여론 동향을 분석하는 시간, 두 전문가와 함께 지금부터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 이슈파이터 정말 숨가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여론조사인데요.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국정 지지율과 주요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상황을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부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저는 이 코너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안정적으로 네. 속사포를 바로바로 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집행유예 판결 여론조사 있었죠? 네, 지난 월요일이었죠. 그 이후에 이제 많은 후폭풍이 있는데요. 여전히 이 포털에서는 부정적인 여론과 긍정적인 여론이 맞서고 있는데 네. TBS 의뢰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이번 2심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는데요. 비공감이라는 의견이 58.9%, 공감이라는 의견이 35.7%로 2배까지는 아닙니다만 비공감 의견이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광주 전라 지역이 가장 높아서 72.8%, 그 다음에 서울이 69.3%, 대략 10명 중에 7명가량이 비공감을 했고요. 대구 경북도 의외로 64.2%가 비공감 의견을 나타내서 눈길을 끌었고요. 네. 나머지는 이제 연령대별 분석인데요. 40대가 비공감 의견이 가장 높았습니다. 75.1%였고요. 그 다음이 30대 72.9%였는데 20대는 30, 40대보다는 좀 낮은 60%가 비공감, 공감 의견이 30, 40대는 20%대였는데 20대는 34.4%로 30, 40대와는 좀 온도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번 조사 결과를 리얼미터 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게 발견됐어요. 제가 한번 장 기자님한테 네. 한번 여쭤볼게요. 바른정당의 지지층이 더 보수적일까요? 아니면 바른정당과 국민의 정당이 합쳐진 네. 통합파, 네. 이른바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 그 지지층이 더 보수적일까요? 바른정당이 더 보수적일 것 같은데요? 바른정당이? 네. 그렇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어머, 결과가 정말요? 나왔습니다. 와. 네, 이거 분석을 해봤더니 네. 바른미래당 지지층 중에서 이 재판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게 70%, 에? 바른미래가? 예, 예. 바른미래가 공감하지 않는다는 비공감이 28%를 냈는데 와. 중요한 거는 예. 기존 바른정당 지지층에서는 공감이 56%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56대 70. 특히 국민의당 지지층은 공감이 44%가 나왔거든요. 예. 비공감이 더 높았습니다. 53으로. 예. 근데 이렇게 봤을 때 과연 바른미래당의 지지층의 정서는 뭐냐. 이렇게 좀 우리가 궁금할 수가 있는데 이게 중도 보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바른정당보다도 더 보수적 세체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존 바른정당의 지지층 중에서 보수적 색채가 강한 분들과 예. 플러스 된 층이 누군지를 유심히 봤더니 무당파 중에서 과거의 새누리당이나 자유한국당에서 이탈한 보수 성향이 강하지만 아하. 실망한 이탈층이 무당파에 있는데 예. 이분들이 이 바른미래당을 지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둘이 합쳐지니까 더 보수적으로 나온 거예요. 아. 이게 중도 보수 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수당인 거죠. 보수당이다. 바른미래당은 네. 보수당이다. 정체성이 보수당이다. 이것만 놓고 보자면. 네. 근데 그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는 네. 그 정영식 판사가 세상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을 본인만 모르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삼성 승계는 1996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내용도 지금 간과한 채 마치 그런 사실이 없는 것처럼 정경유착은 없는 것처럼 이렇게 판결을 한 거 아니냐. 굉장히 비판이 많습니다. 국민청원이 20만 정도까지 간 걸로 알고 있어요. 네. 20만이 넘었죠.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이 넘으면 네. 수석 비서관, 그러니까 이제 이 그렇습니다. 경우에는 조국 수석이 답변을 하거나 네. 법무부 장관이 답변을 예.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10명 중에 6명가량이 이제 그런 응답을 했고, 특히 이 30, 40대가 이제 비공감 의견이 높은데, 이제 물론 이제 직장을 구해야 하는 취업 세대인 20대는 그보다는 좀, 그 온도차는 있습니다만, 아까 소개해드린 그, 바른 미래당 지지층, 그다음에 네. 젊은 층, 뭐 이런 층은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인 응답을 나타냈고요. 근데 이제 국민들의 여론이 이제 그 국민청원도 그렇고 네. 악화된 것이 이제 법조계 내부에서도 네. 동료 판사들이 지금 이견을 나타냈고, 또 어제는 최순실 씨까지도 이재용 부회장이 풀려나서 예. 마음이 좀 편해졌다라고 얘기하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마음에 진빚이 없어졌다고 그랬나요? 아무튼 그런 보도가 이어졌기 때문에 국민들의 여론은 지금 더욱더 악화되고 있고 청원 이 숫자도 늘어나고 판결에 있는 것 따르면 같습니다. 대체로 풀어줘야 돼요. 이제 네. 하나씩. 네. 이 판결에 따르면 대체로 다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최순실 씨마저도 나도 나갈 수 있겠구나. 네. 이런 희망이 싹 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진보 보수의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게 국민의 법상식, 법감정에 부합하는 판결이냐 아니냐 이 관점에서 평가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뭐 국민의 대다수는 아니지만 다수는 59%가 비공감을 했으니까요. 네. 국민 여론이 어디 있는지는 드러났다 보고 네. 중요한 거 하나 포인트를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두드러진 양상 중에 하나가 원래 이제 40대, 30대, 20대의 연령층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데 20대하고 30, 40대하고 세대 간의 청년층이 분화되는 특질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건데 최근 네. 좀 가상화폐 그다음에 단일팀 이슈 뭐 이런 등등을 거치면서 이게 이제 일관되게 지금 최근에 몇 주 동안 나타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네. 이번 이제 이슈에 대해서도 20층의 그 비공감에 대한 어떤 공감도는 60%였고 30대는 72.9, 40대는 75.1로 20대에 비해서 30, 40대가 비공감 의견이 10%포인트 높거든요. 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뒤에 이제 이따 설명하겠지만 국정 지지도도 네. 역시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과연? 네. 이 얘기는 이 개인적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20대들은 관심이 많습니다. 삶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고 네. 그래서 최저임금이라든가 청년 일자리라든가 이런 가상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거기서 실망을 하면 바로 국정 그 지지도와 연결됩니다. 대통령 평가, 정부 평가와 연결되는 경향이 뛰는 반면에 이 3040 세대들은 물론 20대도 대의 명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네. 대의 명분에 공감하지만 사회적 이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3040 세대에 비해서는 덜하다는 거죠. 그래서 3040 세대는 적폐청산의 이런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있고 실망이 있더라도 그것이 국정 지지로 연결되지 않는데. 이탈로 예. 지지 철회로 연결하지 예. 않고 큰 틀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바로 예. 직자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누적이 됐을 때 이탈을 하는데 20세는 훨씬 더 삶의 문제,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최근에 좀 목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 나온 길에 연결해서 여쭤볼게요. 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해 네, 주세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이번 주는 이제 보합세입니다. 62.9%로 나타났는데요. 지난주 63.5%였는데 네. 그보다 0.6%포인트 하락했는데요. 일별로 보면 월요일 날 63.8%, 화요일 날 좀 많이 떨어져서 60.7%까지 떨어졌다가 어제 63.4%로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주초에는 국회에서 대정부 질의 색깔론 논란이 있었고 네. 또 교과서 집필 기준 논란도 있었고 또 이 만경봉호가 이제 들어오면서 거기서 또 찬반 집회도 있었죠. 네. 그런 소식들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 재판 관련 소식 등이 주초에는 영향을 미쳐서 화요일 날은 좀 약세를 보였는데 어제는 여야 평창 올림픽 성공 결의문이 채택이 됐고 올림픽 관련 보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네. 국가 정상 간 회담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어제는 일간 500명만 보면 저희가 이제 투데이 롤링이라고 해서 이틀치를 공식 일간 집계를 하는데 어제 500명만 보면 67.3%까지 올랐거든요. 네. 이제 올림픽이 개막을 하고 또 뭐 펜스 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김정은 동생 김여정과 같이 예. 또 이제 대통령이 만나는 모습을 국민들이 보게 될 경우에는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근데 듭니다. 저는 이 보도 보면서 굉장히 좀 웃겼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올림픽은 안 보이고 북한과 미국과 일본의 어떤 각축장이 되고 있다. 국제정치 무대로 변질됐다.
근데 원래 올림픽을 통해서 이 평화 옛날에는 막 총 쏘고 서로 막 이렇게 칼부림하고 막 이랬던 것이 다 같이 같은 선에서 누가 더 멀리 창 던지기를 하느냐 이런 관점에서 시작된. 그러니까 이를테면 평화 올림픽은 기본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식당 가면 기본으로 반찬이 깔리듯이 네. 평화는 기본인데 이걸 자꾸 아닌 식으로 오도 혹은 또 호도를 하고 있어서 이게 정말 문제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사실 TV 보면 네. 이렇게 어떤 선수들이 출전하는지 뭐 이런 게 과거에는 스토리나 뭐 이게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좀 보기 힘들어요. 다른 뉴스로 덮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이시고 워낙 커서. 네. 근데 다행스럽게 오늘 이제 북한의 열병식 이런 네. 문제가 대외적인 것보다는 대내적으로 좀 축소해서 그 외신들을 그 취재도, 기자들을 예, 취재를 안 취소했죠. 하죠. 예. 취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북한도 의식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이번 그 조사 결과에서도 대통령 지지도를 보면 그 바른미래당 네. 바른미래당 지지층은 불과 대통령 잘한다는 직무 성과가 평가가 긍정평가가 38%에 그치고 있거든요. 네. 반면에 이제 민주평화당은 64%가 잘한다 이런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바른미래당하고 민주평화당은 지지층 자체가 많이 확연히 다르다 이런 점이 극명하게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정당 지지도는 어떻게 나왔죠? 네, 현 구도에서 정당 지지도는 이제 민주당이 46.8%, 네. 그다음에 한국당이 19.2%. 지난주하고 뭐 크게 변화는 없는데 민주당이 소폭 대동소이하네요. 하락했고요. 예. 네, 바른정당 6.6, 정의당 6.3, 국민이 5.2 이렇게 나타났는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제 잠재 정당 지지도. 네. 그 바른 정당과 국민의당이 합쳐졌을 경우 바른 미래당으로 이제 어제 이름이 또 바뀌었는데 네. 그래프 세 번째에서 보시다시피 10.9%로 지난주 대비 0.4%포인트 빠졌습니다. 네. 일간으로 보면 어제 10.5%로 그 전날 9%였는데 네. 하루 사이에 1.4%가 빠진 게 결국 당명부터 근데 그거 삐걱대기 진짜 시작했고 재밌는 약간 코미디죠. 네? 코미디? 예. 준비가 얼마나 부족한지. 왜냐하면 정당 이름을 이렇게 내세울 때는 예. 선관위에 등록된 것들을 좀 파악을 하면 예. 대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준비도 안 했던 그러니까 거죠. 미리 크로스 체크를 안 안 한 한 거죠. 선관위에 물어보지도 않은 그렇죠. 예. 비슷한 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보면 예. 물론 이제 안철수 대표가 과거에 뭐 우리미래 행사에 참석했다 뭐 그것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 당이 뭐였는지는 사실은. 아하. 왜냐하면 그거는 대표가 여러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날 수가 있는데 저는 뭐 그 지점보다는 네. 정당 관계자들이 사실 선관위 확인해 보면 어느 정당이 등록돼 있는지 보면 아 유사할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약칭을 정할 때는 그 정도 그 절차적인 부분을 네. 당직자들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지금 당직자들이 쪼개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당도 어수선하다는 네. 얘기가 될 거고 또 당명 갑질 논란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른 미래당 같은 경우 일단 당명부터 삐끗했고요. 그다음에 또 참여하는 국회의원들의 수도 생각보다는 지금 적은 것 같고 그렇죠. 잘못하면 민주평화당이 캐스팅 보트를 예. 질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저희 리얼미터는 다른 조사기관에 비해서 조금은 박해서 이제 바른미래당 관계자들이 저희 리얼미터에 서운한 감청을 가끔은 직간접적으로 표시를 하는데 네. 여하튼 최근 1년의 이런 사건들 때문에 당 지지율이 이른바 이제 컨벤션 효과라고 할 수 있는 그 효과를 누리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 바른미래당은 내려가고 민주평화당은 좀 올라간 예, 것 좀 같아요. 올랐습니다. 4점 몇 프로죠? 4.3%였는데요. 4.3%. 지난주에 3.1이었는데 네. 4.3이면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호남 지역에서 예. 지금 아. 오차범위내긴 합니다만 네. 호남 지역에서 이 바른 미래당을 앞섰다는 그런 아하. 지표가 나왔습니다. 호남 지역을 한번 보면은요. 네. 바른 미래당이 9.3%고요. 네. 바른미래당이. 그다음에 민주평화당이 10.3%. 아, 1% 포인트. 1%. 꽤 큰 차이는 없네요. 예. 차이는 아닙니다만 예. 그전에는 그래도 이 바른미래당이 좀 높은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이미 이제 민주평화당이 호남은 앞서고 네. 있는 거죠. 그 대통령의 높은 인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민주당이 확고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가운데 네. 제가 볼 때는 두 당 중에 바른미래당하고 민주평화당하고 이 경합을 할 수가 있는데 네, 네. 사실은 근데 이제 추가 네. 서서히 민주평화당으로 저는 기울어졌다고 봅니다. 이게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 네. 지역원들이 대부분 다 거기 갔기 때문에 민주평화당으로 갔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두 당의 격차가 좀 네. 벌어질 거다 보고 아까 이제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이 아까 전날 더 떨어졌다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또 한 요소는 뭐였냐면 당명도 있었고 오세훈 전 시장의 탈당이 있었던 거죠. 네. 이것도 좀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영향도 있다. 그러면 네. 이제 앞으로
원희룡 지사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이 창당 시점에 11일 창당 시점에 예. 뭔가 입장을 내야 할 텐데 그 지금 송기석 의원 그다음에 박준영은 둘 다 의원직 둘 다. 상실했어요. 이 양쪽 정당 소속이 예. 한 명씩 또 그러니까요. 의석수가 예. 없어졌죠. 예.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원희룡 지사가 과연 다음 주에 어떤 결정을 할 건지 원희룡 11일, 지사가? 예. 그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원희룡 지사까지 탈당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타격이 있는 거죠. 예전 네. 남경필, 원희룡, 오세훈 그래도 굵직굵직한 정치인들 세 분이 나가시는 거가 되기 때문에 네. 바른미래당이 초반에 그 컨벤션 효과를 누리려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한 장애가 생긴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지원 네. 대표가 오늘 아침 뉴스공장에 출연하셔가지고 뭐라 네. 그랬냐면은 바른미래당 이름만 봐도 안철수는 없고 유승민만 있다. 유승민당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뭐 얘기 일부 했거든요. 보도에 하면 이제 비읍자가 들어가면 안 네. 좋다는 그런 그래요? 그 역학자들의 네. 조언도 있었다라는 보도가 진짜요? 있었습니다. 아 정말요? 네네 비읍자. 그래서 이제 바른이 이제 네. 그래서 빠졌던 건데. 역학자의 역학을 지금 거스르는 겁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미래당 이제 이 사건 때문에 당명 사건 때문에 갑자기 네. 바른이 추가가 됐는데 네. 뭐 국민미래당 하지 왜 비읍이 그렇다면? 네. 네. 국민미래. 네. 그 아무튼 그 원지사 얘기를 이제 조금 예. 더 첨언을 예, 하자면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무소속으로 남을지 네. 나갈지 아니면 그냥 바른정당 이제 통합당에 남아 있을지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네. 만약에 이제 무소속으로 가게 되면은 보수 연대를 한국당이랑 또 바른미래당 그냥 3자 연대를 해야 되고 네. 만약에 이제 바른미래당에 남아 있다면 한국당하고만 연대를 하면 되기 때문에 아마 오세훈 전 시장과는 좀 다른 결단을 하지 않을까 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미래가 바르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국민의 의미가- 미래, 바른 미래. 그러니까 이 약칭이 없다고 하는 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바른 미래로 써달라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네. 그래서 아무튼 그 어감이 그렇게 뭐 썩 다가오지는 않아서. 근데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이 선전할까요? 선전은 그때 말씀드렸듯이 예. 안철수 전 대표가 네. 서울시장에 출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 수도권에서 반향을 못 일으키면 네. 영남에서 반응이 없을 거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알겠습니다. 있기 때문에 안철수의 경쟁력에 따라 달라진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누가 잡을 건가요? 예. 거기를 예. 안철수를. 글쎄, 모르겠습니다. 궁금하네요. 예. 예. 아,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월 8일 목요일 장윤선의 이슈파이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